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2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올 시즌 유럽리그에서 괄목할 만한 유망주 탑7인데 두 분이 좀 기준이 다르시다고요. 네, 저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 제목대로 네. 그 유럽 각 리그들에서 잘하고 있는 젊은 어린애 약간 중간쯤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유망 선수들을 뽑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 20세가 저의 리미트입니다. 21세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사실 만 21세쯤 되면 그렇죠. 막 결정기를 누비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만 22세쯤 되잖아요. 그럼 막 에이스급들이 막 이제 나와요. 그래서 탑7을 뽑을 수가 없어. 예전 축구에 비해서 지금 전성기 연령대가 호날두, 메시, 뭐 루니 선수 때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살쯤만 돼도 벌써 여기 아시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유럽 리그 기준으로 그 정도 나이까지 해서 뽑았고 장 의원님은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리다면서요? 저는 17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 방송 지금 월요일 네. 이미 이제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17세 이하 월드컵에 연관된 이슈를 하고 싶어서 17세 이하 선수 유망주 탑7을 저는 뽑았어요. 네. 네, 거기에는 너무 잘해서 월반에서 이번 17세 월드컵엔 참여를 하지 않는 선수도 있고요. 참여를 하는 선수들도 한 3명 있습니다. 이 탑7에는. 그 3명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중계해야 되니까. 장지현 의원과 함께 공부? 박찬하 의원이 다른 방송사에서 아마 첫 경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그 두 분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잘 배워두려고 그래요. 네. 네. 쪽집게 공부. 그러니까 되게 얄미웠더라고요. 첫 경기 대한민국 IT. 저는 첫 경기는 빠졌기 네, 때문에 대한민국 IT전 보고 그거 보고 2, 3차전을 하겠다는 웃겨. 거예요, 준비를.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17세 월드컵 관심들이 별로 없어서 이거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시험 그거 요약본 있잖아요.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관심들이 없을 때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는 비율이 좀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심이 아주 집중될 때는 선수들이 더 긴장해서 그런지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 맞아요. 때들이 많이 있었고 무관심 비슷하게 갈 때는 오히려 팡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목전에 다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관심이 없거든요. 네. 여기서 오히려 좀 잘하지 않을까 응원을 이제 하겠습니다. 잘하면 점점 더 이제 주목이 되겠죠. 그걸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유망주 탑7 각각이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님부터 해보실까요? 네, 저의 7위는 1998년 12월 29일 생이라서 나이가 아직 만 20세입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요. 프랑스 리그 릴의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니콜라 페페 선수 내주고요. 그리고 밀란으로도 하파엘 레앙 선수도 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공격 4인방이 있어요. 하파엘 레앙, 니콜라 페페에다가 여기에 이제 조나탄 밤바, 조나탄 이코네. 네. 이 네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 릴에 아주 엄청난 선풍을 이끌었거든요. 릴이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페페 선수 내보내고 또 하파엘 레앙 유망주 공격수까지 내보냈으니까 전체적으로 릴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지난 시즌 정도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특히 아주 젊은 선수들이 엮어내는 아주 강도 높은 압박이랄지 뭐 이런 파워풀한 공격은 여전히 괜찮은데 그 정점에 이 빅터 오시멘 선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프랑스 리그 득점 2위입니다. 1위는 저 프랑스 리그로 귀환한 위삼 벤 예더 선수가 1위인데 벤 예더 선수에 이어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 각종 대회 다 종합하면 저희 녹화 기준으로 11경기 8골. 네. 여기에는 첼시전 한 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릴과 첼시가 만났을 때 한 골을 넣었던 선수가 오시멘 선수예요. 근데 이 오시멘 선수는 운동 능력이 대단히 좋아 보여요. 약간 이제 아직은 좀 투박하고 패스미스 같은 게 조금 나오고 하는 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다가 뭐 슈팅은 뭐 정말 골망 찢어져라 때릴 때 보면은 진짜 뭐 강한 슈팅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 리그 있다가 올 시즌에 프랑스 리그에 왔는데 지금 정도의 추세면은 이제 곧 몸값 비싼 아프리칸 공격수로서 이제 또 선두주자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빅터 오시멘 선수가 저의 7위입니다. 예. 네, 탄력과 힘이 좋은 오시만 선수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장의원님 17세 이하 선수들 어떤 네. 선수들 뽑아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17세 이하의 탑7이기 때문에 2002년생들입니다. 다
98년생 그 오시멘 같은 선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오시멘 아직- 선수가 막 노장처럼 보여요. 진짜. 2002년생 이강인 선수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네. 2002년생 또 2003년생이 한 명 있고요. 첫 번째 선수는 2002년 3월생입니다. 파블로 모레노 선수입니다. 네, 유벤투스의 23세 이하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였다가 작년 여름이었죠. 유벤투스로 이제 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상당한 유망주로 지금 키우고 있고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에 스페인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아마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 이 파블로 모레노 선수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도 엄청나게 많이 넣는 선수지만 일단 엄청나게 빠른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윙포드도 볼 수 있고 최전방 공격수도 볼 수 있는데 워낙 공을 온더볼 상황에서 공을 달고 나가는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스피드로 그냥 돌파를 하는 유형이고 네. 공을 달고 나가는 속도로 방향 전환도 잘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슈팅력이 또 상당히 좋아요.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도 골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정력이 다 좋습니다. 오른발 슈팅이 이제 주가 되지만 간혹 왼발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수는 일단 가지고 있는 스피드 또 결정력 이런 것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앞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나 흔히 얘기하는 상황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면 매우 좋은 공격 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현재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파블로 모레노 선수를 첫 번째 선수로 선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의원님 두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네, 저는 나이는 젊어도 팬들이 아시는 선수들이 상당수 있어요. 저의 올 시즌 괄목할 만한 유럽 리그 유망한 선수, 젊은 선수 6위는 아스날의 마테오 겐두지 선수입니다. 네. 네. 팬들이 또 이 헤어스타일이 겐두지 과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지금 다비드 루이스 선수도 비슷한 과지만 그래서 왠지 겐두지 선수는 오래전부터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선수 나이가 1999년 4월 14일 생이라 역시 만 20세입니다. 이 겐두지 선수는 많은 팬들이 아스날 경기를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가 없는데 지난 시즌에 처음 왔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잘 하긴 하는데 뭔가 그 여러 가지가 다 한 3% 부족해요. 지난 시즌에는 좀 애매함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보니까 정말 이제는 긍정적인 아주 진짜 육각형 미드필더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아스날의 이제 겐두지 선수 지금 올 시즌에 활약이 아니면 아스날의 미드필드는 더 우울하고 처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다 잘해주고 있어요. EPL에 지금 첼시에 또 아주 젊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거기에는 사실 겐두지 선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좀 더 어린 선수 중에서 꼽자면 EPL에서는 이 겐두지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6번째로 놨습니다. 근데 위원님 듣다 보니까 7위, 6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장희원님 같은 경우는 순위를 또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선수들 자체가 그렇게 성인 레벨이나 이런 보여지는 공식 경기에서 많이 뛴 또 선수들은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경기를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저는 순위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순위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장희원님의 네. 17세 이하 선수 두 번째. 저의 17세 이하 탑 세븐의 두 번째 선수는요. 네. 인터밀란의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입니다. 네. 2002년 7월생. 역시 만 17살입니다. 이 선수는 아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과 도르트문트전 교체 출장을 해서 페널티킥을 또 얻어냈죠. 네. 그러면서 루카쿠 선수와 교체가 돼서 들어갔는데 공격수지만 미드필더 같은 공격수라고 봐야겠죠. 186cm에 일단 신체 조건이 좋고요. 기본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축구 지능도 상당히 좋고요. 네. 또 오른발 패스, 오른발 킥 능력, 프리킥력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준수한 또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떤 식으로 완전히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에서 이른바 벤제마 같은 그런 유형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 선수를 또 제2의 토티가 될 것처럼 또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이선에서도 많이 도와주면서 또 공격수로 득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세트피스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인터밀란의 이 공격수입니다. 이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 이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또 데뷔를 했고요. 앞으로 만 17살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 선수로 만 17세 이하 선수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의원님의 탑5. 네. 네. 저의 5위는 네덜란드 리그 PSV 에인트호번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로서 1999년 1월 19일 생이니까 역시 만 나이로 따지면 20살입니다. 도니엘 말렌 선수. 이 도니엘 말렌 선수는 이것도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래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꼬마일 때는 아약스 유스에 있다가 조금 이제 큰 꼬마가 됐을 때 아스날 유스로 왔던 선수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렌 선수가 아스날 유스에 있었는데 이 선수를 2017년에 PSV로 아스날이 넘겨줘요. 네. 유스를 잘 알고 있었던 팬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이 왜 선수를 내주냐? 네, 아스날이 이제 끌어올려서 써서 뭔가 아스날의 유익한 선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PSV에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PSV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 리그 9경기 10골로 득점 선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선두에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 종합 18경기에서 16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덜란드 리그의 뭐 수준을 물론 고려하더라도 스타일 자체가 빅리그 쪽으로 오더라도 통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민첩하고요. 상당히 빠르고요. 다부진 드리블 돌파 능력이 또 상당히 좋아요. 예전부터 뭐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테아 케즈만 선수라든가 예전에 또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그야말로 폭망한 선수가 있는데 아폰소 알베스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데 뭐 반면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빅리그 넘어와서 엄청나게 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갈리는데 도니엘 말렌 선수는 제 생각에는 갖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단순히 골만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힘과 기술, 스피드가 어느 정도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빅클럽들, 빅리그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넘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다. 물론 이제 이러면 또 어떤 팬분들은 대파이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말렌 선수는 전망이 충분히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아요. 한 경기에 5골 넣기도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이 말렌 선수는 올 시즌을 지금 빛내고 있는 젊은 선수들 가운데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님 지금까지 3명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장의원님 세 번째 선수입니다. 네, 저의 17세 이하 탑7 세 번째 선수는 FC 포르투의 공격수입니다. 파비오 실바입니다. 네. 2002년 역시 7월생 에스포시토랑 똑같은 나이고요. 만 17살. 신체 조건도 좋고요. 185cm의 공격수인데 이미 이제 7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7무대에서 유로파 리그 또 7무대에 다 지금 데뷔를 한 상황입니다. 오른발 슈팅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기술 또 돌파력, 축구에서의 센스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근력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상당히 큰 공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력이 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파괴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도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득점 능력도 있고요. 파비오 실바 선수는 많은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FC 포르투의 이 파비오 실바를 세 번째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17세 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 듣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의원님의 탑4. 네, 저도 이제 2000년생이 하나 나오네요. 데이안 쿨루세브스키 선수. 이 선수는 세리에아 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파르마에서 뛰고 있고요. 원래는 아탈란타 유스고 지금 파르마에서 뛰는 것도 그 아탈란타가 임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원 소속팀은 아탈란타인데 올 시즌 이제 파르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스웨덴 국적이고 2000년 4월 25일생. 뛰는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이제 윙어. 저는 이제 윙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이 조금 더 이 선수에게 어울리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쿨루셉스키 선수가요. 지금 저희 녹화 기준 현재 세리에아 어시스트 부문 공동 1위입니다. 네. 2000년생이 그것도 파르마에서 공동 1위예요. 2골을 넣었고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키가 일단 186cm니까 상당히 큰 편이에요.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드리블 능력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절묘한 드리블 솜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피지컬도 활용해 가면서 이 드리블로 툭툭 제치고 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함도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시야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동료의 움직임을 읽는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이 선수가 어시스트가 많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스루 패스 같은 게 상당히 절묘하게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파르마의 득점에 있어서 이 선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엄청나게 크고 이미 이탈리아 내에서는 빅클럽들이 또 이 선수를 지금 탐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잘만 커주면은요 스웨덴의 토마스 블롤린이라는 미드필더가 90년대에 존재했거든요. EPL에도 좀 와서 뛰기도 했던 또 월드컵 때도 상당히 잘하고 유로에서 특히 잘했던 미드필더가 있는데 토마스 브롤린 이후에 사실은 뭐 질라탄이라든가 라르손이라든가 공격수 중에는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플레이메이킹이나 이런 쪽은 스웨덴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 쿨루셉스키 선수가 지금 파르마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계속 쭉 할 수만 있으면 스웨덴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8, 90년대에 토마스 브롤린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의 이제 17세 이하 네 번째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저의 17세 이하 네 번째 선수는 파리 상제르맹의 미드필더입니다. 아딜 아우시시. 특히 프랑스 17세 이하 대표로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에도 참여를 하고 이 선수는 우리와 경기할 선수. 같은 조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선수는 이미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리그왕 매치전 일부 리그 데뷔를 했고요. 선발로. 파리에서는 이제 3미들의 일원으로 활약을 하지만 그러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예선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었어요. 진짜요? 예, 유럽에선 득점왕입니다. 공격수가 아닌데도 그만큼 이제 이번에 오는 선수 중에서 상당히 이제 눈여겨 보는 선수고 전체적으로는 그 볼을 다루는 그런 기본기나 볼 소유 능력, 테크닉이 상당히 좋고요.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거리 패스, 또 숏패스, 또 전체적인 창의적인 어떤 스루 패스나 이런 패스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요. 3명의 미드필더 체제에서는 메잘라 같은 롤도 잘 수행을 합니다. 네. 오른발을 활용을 해서 뭐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고 또 오른발뿐만 아니고 양발 슈팅력이 다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이제 성인으로 가서는 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전천후 미드필더로서 많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2002년 7월생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02년 7월생 특집을 해도 될 정도로 이게 다 이제 우리 2002 한일 월드컵의 영향이에요. 네. 네. 어? 끝나자마자 태어나는 건데요. 정말 아무 의미 지금 없는. 멘트 좋았어요. 네, 한일 월드컵의 나름 아재 개그로서 괜찮은 멘트. 기훈아의 7월에 하고 다 나오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지금 두 분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선수는 지금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이 좀 관심을 지금 덜 받고 있다는 네. 말씀 드렸는데 요 선수는 FIFA에서도 주목하는 선수예요. 오. FIFA에서도 이번 대회를 빛낼 뭐 영스타 몇 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FIFA도 그렇고 뭐 어떤 언론이든 이 선수를 빼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이 선수를 많이 좀 분석을 해서 집중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진 않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도요. 물론 프랑스가 아주 전력 분석을 제가 확실히 하진 못했지만 네. 아마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위치에서 역할 수행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선수만 마크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층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의원님의 벌써 탑 3예요. 네, 엄청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1998년 12월 17일생. 이 선수가 아직 만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알려졌던 거는 벌써 한 4, 5년 전이에요. 마틴 웨데고르 선수입니다. 네,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 노르웨이 선수죠. 스페인 라리가 9월의 선수입니다. 라리가 9월의 선수가 저 바르셀로나 선수도 아니고 레알 아틀레티코 선수도 아니고 웨데고르 선수예요.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근데 네. 아직도 소속은 레알 마드리드예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원래 엄청난 기대를 받고 이 선수가 2015년 1월에 레알에 입성을 해서 일단 이제 카스티아로 보내지는데 그때 그런데 이제 시즌 말미에 한번 레알이 기용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아직도 이 선수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성인 국가대표를 만 15살 때
데뷔를 했어요. 성인 국가대표를.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그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난리 났던 가능해요, 선수거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 선수를 어느 빅클럽이 데려가느냐 했는데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기대치만큼 그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질 못해서 결국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2017년에 헤렌벤에 보냈다가 그 이후에 2018년 8월에는 비테세, 역시 이제 네덜란드 리그 비테세로 임대를 보내는데 비테세에서 지난 시즌에 9골 12개의 도움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네덜란드 리그 올해의 베스트 11에 포함이 돼요. 그 잘하는 아약스 선수들도 있고 막 많은 뭐 아약스 지난 시즌에 엄청 잘했잖아요. 이제 그 아약스들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웨데고르 선수가 비테스 선수로서 그 베스트 11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9골 뭐 12개의 도움이니까 엄청났던 활약이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레알이 소시에다드로 임대를 줬어요. 근데 점점 이제 다시 스페인 쪽으로 이 선수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레알이 이제 이 선수를 쓸 의향이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이 지나고 나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웨데고르 선수가 올 시즌에도 소시에다드의 지금 상승세를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을 상대로는 정말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활약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시에다드는 일단 웨데고르 선수 올 시즌 잘하고 있어서 아주 좋고 중원에서의 정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고 이 선수의 애초부터의 특징인 그 드리블이라든가 뭐 스루 패스 이런 데 있어서 기대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이런 모습이 지금 확연히 있어요. 그리고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이게 이제 슬슬 웨데고르 우리가 데려와서 쓰면 되겠어. 올라오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도 기분이 좋을 거고 노르웨이 국가대표팀도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을 겁니다. 노르웨이는 사실은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하면 역대 보면은 테크니션이 좀 부족해요. 네. 덴마크는 예전에 뭐 라우드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에릭센 등에 이르기까지 테크닉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또 스웨덴도 아까 제가 쿨루셉스키 선수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지만은 뭐 질라탄, 라르손 또 브롤린 이런 선수들 다 테크닉이 좋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가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테크니션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 꼬마가 이제 마침내 빅리그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웨데고르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지금 이 젊은 선수들을 선정하는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희원님의 17세 이하. 저의 5번째 선수는 PSV 아인토벤의 주전 미드필더인 모하메드 이아타렌. 역시 2002년생이고요. 네. 2월생입니다. 만 17살이고요.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 FIFA 17세 이하 월드컵에 참여를 하지만 이아타렌은 이미 19세 이하 대표로 월반에서 또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오진 않지만 지금 성인 대표팀의 쿠만 감독까지 이 선수를 눈독을 들이고 있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고 아인토벤에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를 같이 보는 이제 그런 유형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약간 단단한 외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왼발을 일단 쓰는 선수인데 아주 기본기가 탁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가지고 있는 볼 소유 능력이 웬만해서는 중앙에서 볼을 뺏기지 않고 테크닉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나이에 비해서 볼을 다루는 능력이 만 17살인데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는 느낌? 단단하면서 볼을 잡고 그리고 패스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플레이메이커의 성향도 있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성향도 있고 또 오른쪽 윙포드에서 왼발을 쓰면서 킥이나 어떤 패스 움직임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벌써 이 정도인데 상당히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됐든 중앙 미드필더가 됐든 그 위치에서 네.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5번째 선수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한유원님의 위에서 2번째. 네, 위에서 2번째 2002년 10월 31일 생이니까 만 16세 기니비사우, 스페인, 포르투갈 다 가능한 국적인데 최근에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돼서 16살짜리가 21세 이하 대표에서 이미 데뷔를 한 네. 안수 파티입니다. 그쵸. 네, 안수 파티 선수는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이게 스페인이라서 제 생각에는 21세 이하예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바로 A 대표팀으로 그쵸. 보낼 수도 있어요. 아까 웨데고르 선수도 뭐 15살 때 데뷔 그쵸.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실 올 시즌에 공식 경기를 많이 뛴 건 아니에요. 공식 경기 6경기 뛰었고 그 가운데 교체가 또 4경기라서 맞아요. 많이 뛴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인 전체를 포괄하는 상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전통적으로 말롱도르라고 한다면 신예급 선수들에게는 골든보이 트로피가 가장 좋은 트로피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탑 20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골든보이가. 그런데 원래 이게 원래부터 뭐 30, 20이 아니라 원래는 숫자가 더 많아요. 60, 50, 막 40 이렇다가 이제 점점 좁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수파티 선수가 한 40 이럴 때 없었어요, 사실은. 없다가 들어갔죠. 40에 없었는데 20에 갑자기 등장을 넣냐, 했어요. 막.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40 안에서 20에 들어올 선수 한 자리를 안수파티 선수가 밀어내고서 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박힌도를 빼기가 더 힘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후보 아주 유력 후보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만큼 바르셀로나에서 몇 경기 안 되지만 보여준 게 너무 커요. 그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덴벨레보다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팬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2002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 평정심과 침착한 플레이를 해요. 물론 개인 전술이 뭐 좋은 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메시 선수 이 나이대에 비해서 폭발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유연한 개인 전술 같은 거는 이미 이 나이대를 초월한 테크닉이 있고 네. 여기에 나이에 전혀 걸맞지 않은 침착성까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뻗어나갈지는 상당히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만 어찌됐건 메시 선수 돌아온 이후에는 출전 기회도 다시 확연히 줄어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기들에서 보여준 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안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2위입니다. 네. 저도 안수파티 있어요. 이미 이 나이에 양발 슈팅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것도 거의 밸런스가 좋게. 축구를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이 나이 때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한현님 침착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말씀을 한 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축구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브먼트, 오프더볼 움직임도 그렇고 자기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미리 판단을 해서 나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그래서 때문에 테크니션인데 골도 2골 넣었는데 헤딩골도 하나 넣었어요. 네. 탄력도 좋아요. 의외로 점프력도 있고 그래서 유스나 이런 시절에는 헤딩골도 넣고 막 그러거든요. 탄력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나이에 기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도 축구 지능이 안 따라오면은 그렇게 못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나이 때는. 근데 이 선수는 이 나이 때는 진짜가 나왔다. 아, 은바페 나왔을 때 진짜가 나왔어요. 빨리 잡으세요 했듯이 안수파티 이 선수는 진짜다. 네, 그게 나왔어요. 저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17세 이하 탑 7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그렇죠. 유일한 선수일 텐데 이제 아직 만 16살이에요. 10월 31일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요. 네. 네, 만 아직 16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앞으로 뭐 스페인 일단 21세 대표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게는 큰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의원님의 안수 파티를 누르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1위는 얼링 브라우트 홀란드입니다. 아, 홀란드. 네, 홀란드 선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지하게 유명하죠. 황희찬 황희찬 선수의 선수와. 파트너니까. 이 선수가 2000년 7월 21일 생이니까 생일 지나서 이제 만 19살이에요. 아직도 19. 믿기지가 않는데 뭐 20세 이하 월드컵 온두라스전에서 9골. 그것도 이제 앞으로 여간해서는 아마 안 바뀔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저희 녹화 기준 현재 9경기에 11골. 챔피언스 리그 행크전 해트트릭 포함 3경기 연속골, 챔피언스 리그 6골. 이것도 기록적인 거죠. 그러니까 해트트릭도 라울 루니 선수 다음으로 세 번째 최연소 이제 이거고 티네이저 선수가 3경기 연속골 넣은 것도 벤제마 선수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고 기록을 계속해서 그 쌓고 있죠. 게다가 또 뭐 총 6골이나 터뜨렸고 벌써 올 시즌 모든 대회 13경기에서 20골.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만 해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부터 뭐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선수를 정말 1위에까지 놓은 이유는 제 생각에 진짜 유럽 축구계의 진짜 결이다. 대형 스트라이커가 하나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솔직한 제 감상은 나중에 이제 제가 틀리면 비웃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해리 케인 선수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슈팅력 좋고 뭐 골 잘 넣는 선수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것만 잘하질 않아요. 문제는 이 선수가. 약간 처진 지역으로 내려와서 동료들을 위한 공간 창출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또 받아서 연계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9.5번 같은 그러니까 10번과 9번의 중간쯤 되는 그런 기질도 이 선수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여기에 190cm가 넘는 거한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느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뒷공간 돌파라든가 이런 거 또 측면으로 펼쳐나가는 플레이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가 있고 190 이상의 키에다가
아주 건장한 또 체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스트라이커의 많은 분류를 할 때 10번에 가까운 스타일, 뭐 데니스 베르캄프, 뭐 골잡이에 가까운 스타일, 뭐 필리포 인자기 뭐 등등 우리가 많은 분류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타겟맨 뭐 여러 가지 정말 스트라이커의 분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홀란드 선수가 놀라운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19살짜리가. 다른 게 다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대로만 잘 나가면 정말 대단한 종합형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다. 별이 제대로 나타났다. 네, 아주 대형 진짜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요즘. 알겠습니다. 한의원님의 베스트는 바로 홀란드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장혜원님의 17세 이하 선수 네. 누구일까요? 17세 이하 마지막 선수로 고민을 좀 했어요. 2003년 6월생으로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에 참여를 하는 네덜란드 17세 이하 대표죠. 아약스의 나시 위니바르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2003년 6월생 만 16살이고요. 아약스의 최고의 어린 시절부터 기대주였죠. 네. 테크닉이 정말 뛰어난 이선 자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른발 드리블 능력, 패스 타이밍, 패스 센스, 패스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도 좋고 돌파 능력,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나고 테크닉이 뭐 완전 공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고 거기에 이제 역시 패스 능력이 좋다 보니까 어시스트 능력이 상당히 좋고 거기에 이제 오른발 슈팅 능력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 포워드로서 왼쪽 윙 포워드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역할을 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 능력 발휘할 수가 있고요. 이번 17세 월드컵의 네덜란드 대표이기 때문에 이 위니바르 선수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 저 선수 상당히 재능이 많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수로 저는 위니바르를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유럽리그에서 괄목할 만한 유망주 탑 7 알아봤는데요.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릴 축구들은 어떤 모습일지 더욱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환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